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 사연은요,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. 장모가 건넨 돈봉투.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다 알 수 없다고 하지요. 특히 돈이 오가는 순간,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에 사시는 61세 어머니 박정희 씨입니다. 남편과 사별하신 지 7년, 혼자서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시며 딸 하나를 키우셨어요. 딸은 지금 36, 결혼한 지 8년 차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. 사위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다니는 반듯한 사람이었어요. 술, 담배 안 하고 주말마다 장모님 댁에 들러 어머님,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? 하며 안부를 묻던 사람. 박 씨는 늘 주변에 자랑했답니다. 우리 사위 봐라, 친아들보다 낫다고요. 그런데 석 달 전, 사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.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. 낮고, 떨리고, 조금 다급합니다. 어머님, 죄송한데요. 급하게 목돈이 필요합니다.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투자건이 생겼는데 개인 자금을 좀 보태야 해서요. 3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. 3천만 원. 적지 않은 돈이에요. 하지만 사위가 지금껏 한 번도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기에 믿기로 했습니다. 알았어. 그런데 언제쯤 갚을 수 있어? 6개월이면 됩니다.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갚겠습니다. 박 씨는 이틀 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사위에게 건넸습니다. 사위는 정말 감사합니다. 꼭 보답하겠습니다.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로부터 2달 뒤, 박 씨는 우연히, 정말 우연히 사위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조금 길어질 겁니다. 편안하게 들어주세요. 사연을 보내주신 박정희 씨는 평일 오후엔 주로 부동산 중개소에 계십니다.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. 손님과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오후 시간이 텅 비어버린 거죠. 그럼 장이나 좀 볼까? 박 씨는 차를 몰고 근처 대형 쇼핑몰로 향했습니다. 평일 낮이라 주차장은 한산했어요. 차를 세우고 핸드백을 챙기는데 옆 차선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. 검은색 아반떼. 번호판이 눈에 익어요. 저거 우리 사위 차 아냐? 박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. 사위는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. 평일 오후 이 동네 쇼핑몰에 왜 와 있는 걸까? 박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. 자기 차 뒤로 살짝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사위 차를 지켜봤어요. 운전석 문이 열립니다. 사위가 내려요.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한 청바지에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조수석에서 여자가 한 명 내립니다. 긴 생머리에 키가 큰 여자.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. 여자는 웃으며 사위 팔을 툭 쳤고 사위도 웃으며 뭐라 말했습니다.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어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어요. 박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.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아니야, 저건 회사 동료일 거야. 점심 먹고 잠깐 나온 거겠지.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랐습니다. 평일 낮에 회사도 아니고 쇼핑몰에 젊은 여자와 단둘이? 박 씨는 차에서 내려 쇼핑몰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. 멀찍이 떨어져서 사위와 그 여자를 뒤쫓았어요.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. 두 사람은 3층 카페로 올라갔습니다.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. 사위가 여자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. 여자는 웃으며 사위에게 기대었고요. 사위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. 박 씨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. 저건 동료 사이가 아니야. 저건 명백히. 박 씨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쇼핑몰 밖으로 나왔습니다.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.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. 내가 뭘 본 거지? 저게 진짜야? 우리 딸은 알고 있는 걸까? 박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 TV를 켜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왔어요. 저녁을 차려도 입맛이 없었고요. 밤 10시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나 내일 아침에 데리고 갈게. 남편이 출장 간 데서 좀 봐줘야 할 것 같아. 출장? 어디로? 대전이래. 2박 3일.
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출장? 방금 쇼핑몰에서 여자랑 웃고 있던 사람이? 그래, 알았어. 데리고 와. 박 씨는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그리고 결심했어요.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.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외손녀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. 아이는 천진하게 할머니, 아빠 출장 갔어. 선물 사온대. 하며 웃었어요. 박 씨는 그 웃음이 자꾸 가슴에 걸렸습니다. 저녁 무렵 딸이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. 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. 딸아, 혹시 요즘 남편이 이상한 데 없어? 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. 이상한데? 무슨 말이야? 아니,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다거나 전화 안 받는다거나.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.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긴 해. 주말에도 회사 나간 적 있고. 근데 뭐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은데? 왜 그래, 엄마?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. 딸이 눈치챌까 봐 두려웠어요. 아니야, 그냥. 요즘 사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.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그러게. 나도 그래서 보약 좀 지어주려고.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.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. 남편 걱정하면서 보약까지 지어주려 하고 있어. 딸이 집에 돌아간 뒤 박 씨는 혼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.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.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.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. 사설 탐정 불륜 조사. 여러 업체가 나왔어요. 박 씨는 그중 평이 괜찮은 곳 한 군데를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. 여보세요, 땡땡 탐정 사무소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제가 의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.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사위를 쇼핑몰에서 봤다는 것,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,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. 탐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2주 정도 조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. 박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. 300만 원. 적지 않은 돈이에요.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진행해 주세요.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어요. 대상자가 평일 낮 시간대에 자주 특정 여성과 만나고 있습니다. 주로 호텔 커피숍이나 외곽 식당을 이용합니다.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박 씨는 전화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. 호텔 커피숍, 외곽 식당? 왜 그런 곳으로 가는 거지?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탐정에게서 최종 연락이 왔어요. 보고서 완성됐습니다. 직접 받으러 오시겠습니까?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.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.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. 사무소에 들어서자 탐정이 A사 봉투를 건넸습니다. 준비하세요. 충격적인 내용일 겁니다. 박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.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열 수가 없었어요. 탐정이 대신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. 사진이 3장 들어있었고 첫 번째 사진은 사위가 20대 여자와 식당에서 마주 앉아있는 모습.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잡혀 있었어요. 두 번째 사진은 호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. 시간은 평일 오후 3시. 세 번째 사진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. 선명했습니다. 박 씨는 사진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. 탐정은 계속 설명했어요. 이 여성은 대상자의 회사 후배입니다. 나이는 29세, 이름은 이지은. 작년 9월부터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작년 9월이면 거의 1년이 다 됐네요. 네.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. 탐정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. 아파트 등기 부등본이었어요. 대상자 명의로 작년 11월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. 전세 1억 5천에 추가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샀습니다. 박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. 3천만 원이요? 네. 대출 날짜를 보시면 올해 1월 15일입니다. 박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. 1월 15일. 사위가 자기한테 돈을 빌리러 온 날이 1월 10일이었어요. 그로부터 닷새 뒤에 아파트를 산 거였습니다. 그럼 제가 빌려준 돈으로 집을 산 거예요.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. 그리고 현재 그 아파트엔 이지은 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.
대상자는 일주일에 34회 그곳을 방문합니다. 박 씨는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. 탐정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대상자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요.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.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. 대상자는 현재 2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가족과 공유하는 급여 통장, 다른 하나는 개인 비밀 통장입니다. 비밀 통장으로 매달 약 150만 원씩 이체되고 있고 주로 식당, 호텔, 온라인 쇼핑에 사용됩니다. 박 씨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. 거래 내역엔 호텔 이름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. 그리고 백화점, 꽃집, 고급 레스토랑. 이 여자한테 쓴 돈이 이렇게 많아요? 네. 대략 계산하면 지난 1년간 약 2천만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. 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. 2천만 원. 우리 딸은 애 학원비 아끼느라 백화점도 못 가는데. 사위는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.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법적 조치를 원하시면 이 증거들로 충분합니다.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. 박 씨는 사무소를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.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.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. 내 딸은 어쩌지? 손녀는 어쩌고?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. 박 씨는 한참을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어요. 울어봤자 소용없어.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야. 박 씨는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지,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.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. 일단 사위부터 만나야 해. 직접 들어봐야 해. 박 씨는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 민수야,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. 내일 저녁 7시에 시간 되나? 딸한텐 말하지 마. 사위에게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. 네, 어머님. 알겠습니다. 다음 날 저녁 박 씨는 커피숍에 먼저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. 창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.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. 7시 정각 사위가 들어왔습니다.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.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인사했습니다. 어머님,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세요? 박 씨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A사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. 사위는 봉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. 이게 뭔데요? 열어봐. 사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. 그리고 첫 장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. 식당에서 손 잡은 사진. 호텔 들어가는 사진.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. 사위의 손이 떨렸습니다.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. 이게.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. 이지은. 29세. 내 회사 후배. 작년 9월부터 만났지. 그리고 내가 준 3천만 원으로 그 여자 집까지 사줬어. 맞지? 사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. 박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. 나한테 프로젝트 투자금이라고 했지. 거짓말이었어. 여자 만나서 집 사는 돈이었어. 어머님 이건. 변명하지 마. 증거가 다 여기 있어. 박 씨는 등기부등본과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. 1년 동안 2천만 원. 그 여자한테 쓴 돈이야. 우리 딸은 애 학원비 때문에 고민하는데 넌 다른 여자한테 백화점, 쇼핑, 호텔, 꽃집. 이게 뭐야? 사위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. 왜 그랬어?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?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하다고? 그게 끝이야.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. 처음엔 그냥 회사에서 친해진 거였는데 점점 빠져들었어요. 박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위를 쳐다봤습니다. 빠져들었다고? 그럼 우리 딸은? 손녀는? 그 애들은 뭐야?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눈가가 붉어졌어요.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. 지금 당장 우리 딸한테 말할 수도 있어. 이 사진들 다 보여주고 이혼하라고 할 수도 있어. 그럼 넌 끝이야. 알지?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
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. 우리 딸이 상처받는 거, 손녀가 아빠 없이 크는 거, 그게 제일 싫어. 사위는 조심스럽게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. 박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. 그래서 말인데, 너한테 기회를 줄까 해. 기회요? 응. 내가 이 사실을 딸한테 말 안 해줄게. 대신 조건이 있어. 사위는 긴장한 얼굴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. 3천만 원 6개월 안에 갚아. 한 달에 500만 원씩. 그리고 그 여자랑 완전히 정리해. 아파트도 처분하고.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야. 박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. 그리고 사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. 내가 정말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1년 동안 그 여자한테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끊는 게 쉽지 않을 거야.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아니에요, 어머님. 저 정말 정리할 수 있어요.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해? 증거를 보여줘야지. 증거요? 응. 매주 내가 뭐 하는지 보고해. 그 여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통장 내역도 보여줘. 투명하게. 사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박 씨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. 손글씨로 적힌 각서였어요. 여기 서명해. 3천만 원 갚기, 이지은과 관계 정리, 매주 보고. 이 3가지. 어기면 우리 딸한테 전부 말할 거야.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. 박 씨는 각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어요. 다음 주 월요일까지 500만 원 입금해.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나한테 보고해. 알았지? 네, 어머님. 박 씨는 커피숍을 나섰습니다. 밖은 이미 깜깜했어요.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. 박 씨는 한참을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. 내가 제대로 한 걸까? 딸한테 말했어야 했나?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니야. 지금은 아니야. 일단 지켜봐야 해. 자, 여기까지가 오늘 사연의 절반입니다. 참 답답한 이야기지요? 박 씨는 왜 딸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요? 왜 사위와 단둘이 거래를 한 걸까요? 저는 이 부분에서 박 씨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. 어머니로서의 복잡한 심경이요. 딸이 상처받는 걸 막고 싶고 손녀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원치 않고. 하지만 동시에 사위를 그냥 용서할 수도 없는 거죠. 그래서 박 씨는 선택했습니다. 내가 직접 관리하겠어. 내가 지켜보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겠어. 하지만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요? 사위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? 1년 동안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 각서 한 장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 씨 자신입니다. 혼자 이 비밀을 안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? 딸을 볼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 기분, 손녀를 안을 때마다 죄책감. 그런 감정들이 박 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말입니다. 사위도 변하기 시작해요. 하지만 박 씨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. 지금부터 들려드릴 후반부는 더욱 복잡하고 어두운 이야기입니다. 박 씨와 사위의 관계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거든요. 준비되셨나요?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. 각서를 쓴 뒤 첫 주 월요일 박 씨의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. 사위는 약속을 지켰어요. 박 씨는 통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. 일단 시작은 했네. 그 주 토요일 저녁 7시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님, 보고 드리러 가도 될까요? 그래, 우리 집으로 와. 30분 뒤 사위가 박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.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. 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사위를 마주했습니다. 이번 주는 어땠어? 사위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. 통장 거래 내역서였어요. 이번 주는 회사랑 집만 오갔습니다. 이지은한테도 연락 안 했고요. 박 씨는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편의점, 주유소, 마트. 평범한 지출만 찍혀 있었어요. 정말 안 만났어? 네, 어머님. 박 씨는 사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. 사위는 눈을 피하지 않고 박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. 알았어. 이번 주는 통과야. 그런데 박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. 아파트는 언제 정리할 거야?
사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. 이지은한테 이번 주 안에 나가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어요. 확실해? 네. 다음 주엔 계약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좋아. 가봐. 사위는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. 박 씨는 혼자 남아 통장 내역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. 정말 안 만난 걸까? 아니면 현금으로 쓴 걸까?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. 다시 500만 원이 입금됐고 토요일 저녁에 사위가 찾아왔어요. 이번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. 어머님, 아파트 팔렸습니다. 다음 달 15일에 잔금 받으면 대출 다 갚고 어머님께 드린 돈도 한꺼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박 씨는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. 진짜였어요. 매매가 2억 3천. 전세 1억 5천 빼고 대출 갚으면 남는 돈으로 자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이지은은? 이미 나갔습니다. 연락도 끊었고요. 확실해? 사위는 자기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.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이지은을 차단한 화면이었어요. 박 씨는 조금 안도했습니다. 정말 정리하는구나. 알았어. 잘했어. 사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어머님, 제가 이렇게 하면 딸한테는 말 안 하시는 거죠?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약속은 지킬 거야. 네가 제대로만 하면. 사위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어머님. 그런데 그날 사위가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.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. 어머님, 요즘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죠?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.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? 아니, 그냥 매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서요. 딸이랑 저도 자주 못 찾아뵙고.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. 사실이었어요. 남편 없이 7년을 혼자 살아왔지만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. 특히 밤이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. 그래. 좀 그렇긴 해.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제가 주말에 한 번씩 들러서 집안일 좀 도와드릴까? 무거운 것 옮기거나 전구 갈거나 그런 거요.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괜찮아. 네가 할 일 많잖아. 아니에요. 어머님께 이렇게 큰 신세를 졌는데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.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. 그럼 필요할 때 부탁할게.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. 세 번째 주부터 사위의 방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토요일 저녁에 보고하러 오는 건 똑같았지만 이제는 그냥 오지 않았어요. 과일이나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. 어머님, 요즘 제철 과일이래서 샀어요. 이거 뭐야? 이런 거 사오지 않아도 되는데. 아니에요.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이런 거라도 챙겨드려야죠. 박 씨는 사양했지만 사위는 자꾸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보고가 끝나면 이제는 바로 가지 않았어요. 1시간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. 요즘 딸은 어때? 집에서 기분 좋아 보여? 네,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요즘 저한테도 잘해주고. 그래. 그러면 됐어.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. 박 씨도 사위와 이야기하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. 7년 만에 집에서 남자와 대화하는 거였으니까요. 네 번째 주 사위가 방문했을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. 어머님, 저녁 드셨어요? 아니, 아직. 그럼 제가 뭐 좀 사올까요? 같이 드시죠. 아니야, 괜찮아. 어머님, 혼자 드시면 쓸쓸하잖아요. 제가 치킨 사올게요. 사위는 나갔다가 30분 뒤 치킨과 맥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. 박 씨는 사양했지만 결국 함께 식사를 했어요. 어머님도 맥주 한 잔 하세요. 나 술 잘 못 마셔. 괜찮아요. 한 잔만요. 박 씨는 맥주 한 잔을 받았습니다.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어요. 목으로 넘어가는 시원한 느낌이 좋았습니다. 어머님, 요즘 정말 외로우시죠?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응. 그렇긴 해. 재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재혼? 내 나이에 무슨? 아니에요. 요즘은 60대도 많이 하세요. 어머님 같은 분은 충분히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어요. 박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. 이제 그런 생각도 안 나.
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. 그래도 외로우시잖아요. 사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. 박 씨는 사위를 쳐다봤어요. 사위는 진지한 얼굴로 박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. 외롭지. 박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.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엔 하지 않을 말이 나왔어요. 남편 없이 7년 살았어.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.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.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. 어머님도 사람이시니까요. 당연한 거예요. 박 씨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.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어요. 그날 밤 사위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있었습니다.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어섰어요. 어머님, 이제 들어가 볼게요. 그래, 조심해서 가. 사위가 현관으로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.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어요. 어머님, 다음 주에도 올게요.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.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사위가 나간 뒤 박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이게 뭐지?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?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. 5번째 주 금요일 밤 9시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사위였어요. 어머님, 지금 혹시 집에 계세요? 응, 왜? 제가 지금 근처 지나가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? 드릴 게 있어서요.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. 토요일도 아닌데 갑자기? 그래, 와. 20분 뒤 사위가 도착했습니다.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. 이게 뭐야? 어머님, 이번에 아파트 팔린 거 기념으로요. 같이 한잔 하시죠.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. 와인은 무슨? 나 이런 거 안 마셔. 한 잔만요.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. 사위는 부엌에서 와인잔을 찾아 따랐습니다. 박 씨는 거절했지만 결국 한 잔을 받았어요. 건배.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. 와인은 부드러웠어요. 박 씨는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. 어머님, 요즘 어떠세요? 많이 외로우세요? 응. 너랑 얘기하니까 좀 나은 것 같긴 한데.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더 따라줬습니다. 그럼 다행이에요.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요. 그래. 네. 솔직히 말하면요. 집에서 딸이랑은 요즘 대화가 잘 안 돼요. 서먹서먹하고. 근데 어머님이랑은 편해요. 박 씨는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.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어요.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. 맞아요. 제 잘못이죠. 사위는 소파에서 박 씨 쪽으로 조금 가까이 앉았습니다. 박 씨는 눈치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. 어머님,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? 뭐? 어머님은 남편 안 계신 지 7년 되셨잖아요. 그동안 정말 한 번도 다른 생각 안 하셨어요? 박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. 무슨 뜻이야? 그러니까 외로우시잖아요. 여자로서도. 박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.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사위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. 어머님도 사람이시잖아요. 당연한 거예요. 박 씨는 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사위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. 장모님, 이거나 놓으라고. 어머님도 원하시잖아요. 제가 느껴요. 박 씨는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.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로 원했던 건지.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? 넌 우리 딸 남편이야. 알아요. 근데 어머님도 외로우시잖아요. 저도 지금 힘들어요. 사위는 박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. 박 씨는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. 안 돼, 이러면 안 돼. 어머님. 사위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. 박 씨는 눈을 감았어요. 그날 밤 선이 무너졌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참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. 박 씨의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.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쓰지 않으셨습니다. 아니, 쓸 수 없었겠지요. 박 씨는 사연 끝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. 저는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딸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제가 딸을 배신한 것 같아요.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. 7년 동안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.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?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여러분.
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할까요? 박 씨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? 외로움에 무너진 한 사람을, 7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을. 하지만 동시에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.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과 엄마를 믿고 있을 그 딸을. 이 이야기엔 정답이 없습니다.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할 수도 없어요. 다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,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. 박 씨는 처음엔 딸을 지키려 했습니다. 사위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려 했어요.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. 사위와의 경계가 무너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. 외로움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. 합리적이고 냉정했던 사람도 외로움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어요. 특히 7년이라는 시간.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텨온 박 씨에게 사위의 접근은 달콤한 유혹이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유혹의 대가는 너무 큽니다. 딸과의 관계, 손녀와의 관계,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.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. 지금 박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사위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을까요? 아니면 끝났을까요? 딸은 알게 됐을까요? 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요?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. 박 씨만이 알고 있겠죠.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박 씨였다면 처음부터 딸에게 말했을까요? 아니면 박 씨처럼 혼자 안고 갔을까요? 그리고 만약 외로움에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은 버틸 수 있을까요? 또 만약 여러분이 그 딸이었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?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?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비난이 아닌 이해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. 누구나 외로움 앞에서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사연은 참 무거웠습니다. 듣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것도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.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이야기예요. 가족이라는 건 참 복잡합니다. 사랑과 의무, 신뢰와 배신, 헌신과 욕망. 모든 게 뒤엉켜 있어요.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후회하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. 박 씨에게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. 하지만 외로움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. 만약 지금 외로우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.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갖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. 하지만 금지된 관계로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. 그 끝은 언제나 불행입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따뜻한 저녁 되십시오. 지금까지 여러분의 밤을 함께한 DJ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